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 수리논리 대표 유형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우선 간단하게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재를 보시면 응용 수리에 대해서 이제 수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수의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다 알고 계실 부분이 겠지만 일부러 그냥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방정식의 활용 보시면 날짜, 요일, 시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거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하루가 24시간이고 1440분 그리고 86,400초다라는 거 나와 있는데 저걸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계산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자 저희가 이제 외우면 좋고 못 외우면 계산을 하면 되고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죠. 사실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계는요 저희가 이제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면 방정식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침이 1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30도를 가는데 왜냐면 360도인 형태가 있는데 12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한 바퀴가 360도이기 때문에 360을 11로 나눠서 저희가 30도가 나올 거고요. 시침이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0.5도가 나오겠죠. 또 60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를요. 그리고 이제 분침이 1분 동안 이동하는 각도는 6도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360도를 저희가 60분으로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6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가 시각과 분침이 180도를 이룰 때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문제 나오시면 연습만 해주시면 무난무난하게 여기 두 가지 경우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시간, 속력, 거리인데요. 지금 거속시 같은 경우는요 정말 밥 먹듯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인데 당연히 거속시라고 하는 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저희가 꼭 외워주시고요. 항상 봤을 때 시간이 대부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속력분의 거리 형태로 적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사소한 건데 여러 번 반복해서 적으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식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걸 이제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력분의 거리를 쓸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원가, 정가 계산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가, 정가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수익이 얼마큼 나오냐, 매출이 얼마큼 나오냐 이걸 조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매출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매출을 또한 정가 계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익, 이익을 알고 싶으면 정가, 매출에서 원가를 제거해야지 나온 게 이익이겠죠. 순이익이 이익이니까요. 그러므로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만 조금 잘 정리해서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할인 가격이라고 했을 때요. 지금 저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30% 할인해서 팔게요 라고 하면 그거를 30% 가격에 판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저희가 70%의 가격에 판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식을 쓰실 때 A1에서 B% 할인했다라고 한다면 100분의 B만큼 할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 빼기 100분의 B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A1이다 라고 하는 이 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요. 원래는 A1에서 만약에 10% 정가를 올렸었는데 저희가 10% 올렸었는데 너무 안 팔려서 다시 그 가격에 10% 할인을 했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할인한 거에다
이익을 붙인 거에다 다시 할인을 하는 형태로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런 패턴, 요렇게 10% 이익이 붙인 다음에 10%를 할인했으니까 그러면 원래 가격이네.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1 마이너스 저희가 만분의 100이 되겠죠. 그러므로 계산해 주신다면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의 99%에 파는 결과가 나오구나. 요렇게 좀 달라지니까요. 요런 거 저희가 잘 확인해 주시고 하신다면 뭐 여기 방정식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일률입니다. 일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일이 끝나는 걸 저희가 1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률 같은 경우는 작업 기간분의 작업량, 작업 기간 같은 경우는 일률분의 작업량, 작업량은 일률하고 작업 기간을 곱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꼭 일률이 1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 A가 하루 일을 양을 8분의 1, B가 만약에 하면은 3분의 1, 지금 C가 만약에 2분의 1 만큼의 할 수 있는 효율이 있다면 A와 B와 C를 다 1로 보는 게 아니라 8과 3과 2에 따른 저희가 봤을 때 24를 전체로 놓고 8과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24를 전체로 놓고 저희가 1을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거의 대부분 문제는 저희가 일부러 1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1이라고 하는 게 100%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이다 놓고 문제를 풀지만 너무 계산이 지저분한다면 이렇게도 잡고 24를 1이라고 잡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고 농도라고 하는 문제도요. 중요한 건 농도는 상대적 비율이겠죠. 전체적인 소금 플러스 물, 소금물 분에 얼마만큼의 소금이 있냐를 보는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농도와 저희가 소금물 양을 구하는 공식을 정리만 해주신다면 뭐 무난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한번 다 배운 내용이지만 혹시 P와 C의 구분을 못 하실까봐 어려워하실까봐 정리를 하겠는데 동전을 N개를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동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한 동전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므로 각 동전마다 두 개의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 N개라고 한다면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이게 총 N번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억 같은 경우는 2의 N승이다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풀어 설명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주사위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면이 6개죠. 그러므로 저희가 6 곱하기 6 곱하기 이런 식으로 6이 저희가 M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6의 M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같이 일어났다면 저희가 2의 N승 곱하기 6의 M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N명이 한 줄로 세운다는 거는 저희가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순서가 존재한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줄을 세우는데 첫 번째 N명이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N-1명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2명이 올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한 명까지 줄을 세우는 거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봤을 때 N 곱하기 N-1, N-2 결국엔 2와 1 곱한 걸 N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형태를 저희가 N개 중에서 순서 이시 N번까지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는 NPN이다
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세우는 게 아니라 R명만 뽑아서 세운다고 한다면 저희가 N명 중에서 순서 이시 R명을 뽑는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N 팩분의 M-R팩을 나눠주기도 하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 N 곱하기 M-1 쭉 해서 M-R 플러스 1인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 간혹 왜 마지막 여기가 M-R이 아니라 M-R 플러스 1인지 궁금해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기 0부터 시작하겠죠. 빼기 0,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R개가 나와야 되므로 R보다 하나 작은 N에서 저희가 R-1까지만 빼야 되므로 여기를 풀었을 때 N-R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읍 같은 경우는요. N명을 한 줄로 세울 때 N명이 이웃하여 쓰는 경우인데요. 이웃한다는 거는 한 그룹으로, 한 덩어리로 봐주세요 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N명 중에서 N명을 우선 빼면 저희가 N-N명이 있는데 이 M도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원을 나열을 하고요. 여기 있는 나열을 하고 N명이 안에 있는 인원들이 저희가 또 나열이 가능하므로 M의 팩토리얼이 나오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서부터 E까지 총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A, B, C가 이웃하고 나머지 D와 E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3명이 이웃하기 때문에 하나, 둘, 3명이 나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A, B, C가 순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3팩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신다면 비읍의 계산이 될 겁니다. 지금 기역부터 비읍 같은 경우는 아마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숫자뿐만이 아니라 문자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아마 쉽게 저희가 경우의 수를 조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본이었다면 그 밑에 나온 형태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시옷을 보시면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적힌 N장의 카드에서 M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N자리 정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맨 앞에는 저희가 0이 올 수 없겠죠? 0이 올 수 있겠죠? 근데 0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N장에서 M장을 뽑아서 만드는 거므로 N장 중에 순서 없이 저희가 M장을 뽑고요. 그거를 나열을 하세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NPM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를 보시면 5를 포함한 서로 다른 숫자 N장에서 M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M-1장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열해야 되는 게 총 M-1자리겠죠? 왜냐면 하나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M-1개 두 번째 자리부터 0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N-1 중에서 M-1개를 뽑고 여기서 M-1 팩을 해준다. 고로 이 얘기는 저희가 M-1 곱하기 M-1 중에서 순서일시 M-1을 나열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로 해서 조금 어렵지만 막상 숫자로 하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문자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추후에 이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에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읒을 보신다면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n명을 뽑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존재하겠죠. 그러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n명 중에서 순서가 있으므로 이렇게 뽑게 될 거고, 자격이 같다는 거는 순서가 따로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P에서 순서가 없는 거기 때문에 NC M이다. 이 얘기는 NP M에서 순서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M팩분의 1을 해주면 조합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원형 모양의 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순열 같은 경우는요. 순열은 순열인데 원이다.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이 희생하기 때문에요. n명이 안더라도 기준으로 한 명이 희생해서 n-1명을 나열한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어서 F 같은 경우는 키읔 같은 경우는 저희가 n-1팩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방정식 이론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저희가 그래프 내용의 자료 해석을 볼 텐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의 팩트만 갖고 저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겠죠. 저희가 생각할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주어진 자료만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그래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적 추이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경과, 비교, 분포를 비롯하여 상관관계 등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꺾은 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왜냐하면 선으로 통해서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가 추세에 있구나라는 게 한눈에 많이 띄겠죠. 막대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도 저희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줌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되구나.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때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저희가 추세선을 확인하기 좋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는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숙하게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막대 그래프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게 꺾은 선 그래프다 라고까지만 인지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 그래프 역시 어떻게 보면 꺾은 선과 막대 그래프처럼 저희가 원의 형태로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원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보다 비율적인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비율만을 나타냈다면 상대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문제와 같이 나왔을 때는 조금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보시면 내역이나 내용의 구성비를 저희가 분할하여 나타내는데 적합하다라는 내용과, 원그래프는 정교하게 작성할 때는 수치를 각도로 환산해야 된다. 이게 귀찮다는 거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좌나 밑에 수치가 나오는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치를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율로서만 나와서 수치를 직접 다 계산해야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계산 실수를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원그래프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점 그래프와 층별 그래프인데요. 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이 삼포도처럼 찍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처럼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추세선을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점 그래프는 개개인 각자의 특성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종축과 횡축의 두 요소를 두고 그에 맞게끔 점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층별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합계와 각 부분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내고 시간적 변화를 보이는데 적합하다. 저렇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누적 그래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비중을 따라서 만약에 30대가 여기가 10대, 여기가 20대, 여기가 30대라고 하고 수치가 나와 있는 형태와 10대, 20대, 30대라고 했다면 여기에 비중을 비교하거나 인원수를 비교하는데 조금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계와 각 부분의 크기를 실수로 나타내고 시간적 변화를 보는데 좀 적합하다. 선의 움직임보다는 선과 선 사이의 크기로서, 여기 크기로서 데이터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레이더 차트 같은 경우는요, 좀 사실 많이 나오진 않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문제를 풀어보겠고요. 만약 없다면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겠는데요. 네, 유형 6번을 보시겠습니다. 유형 6번 같은 경우는 나이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방정식인데, 문제를 보신다면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의 나이의 합은 132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X, 어머니를 Y, 나를 Z, 동생을 W,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네 개가 저희가 132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어머니는 가족의 평균보다 10세가 더 많다라고 했으므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오메가의 4로 나눈 것보다 10이 더 많은 게 저희가 Y가 나올 거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왔고, 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 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보다 2세가 더 많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앞에 나왔던 어머니를 언급한 거겠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하고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평균보다 10살이 더 많고 나와 동생의 나이 합보다 2살이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동생의 나이의 2배보다 10살이 더 많고, 동생의 나이의 2배보다 10살이 더 많고, 내 나이의 2배보다는 4살이 더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태를 갖고 저희가 답을 구할 때 연립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 어머니 나이를 구하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기가 132라고 했으므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33살, 결국 어머니 나이는 43살이 나오게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3살이기 때문에 Z 플러스 W라고 하는 건요, 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궁금한 게 동생의 나이였기 때문에 동생의 나이는 최소 20살보단 적겠죠. 네. 맥시멈 20살이다. 여기서 조금 걸러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20살은 보기에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봤어요. 왜 20살이냐면 지금 Z와 오메가의 두 개의 합이 41이라고 했을 때 Z가 형이므로 W보다 한 살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나이 차이가 21, 20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20살, 최대 20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연립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z 플러스 2가 2분의 x이기 때문에 아빠 나이의 반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지금 W와 Z는 여기서 3살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Z가 3살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3살을 빼면 둘 다 똑같이 나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이 갖는다. 그러므로 3살을 뺐을 때 저희가 38이고 결국 2로 나누면 저희가 19살. 동생은 19살이 될 거고요. 형은 3살 많은 22살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동생의 나이는 4번인 19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저는 연립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문자로 잡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무관하겠죠. 왜냐하면 동생이 식은 써야 되겠지만 동생이 16살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다 16살을 넣고 나이를 역추전하게도 되는데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기보다는 방정식을 푸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요. 방정식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하다 보면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형을 보시겠는데요. 네, 다음 유형 저희가 봤을 때 수정이는 부서 사람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하려고 한다. 이 놀이공원의 입장료는 1인당 16,000원이며 정가에서 25% 저희가 할인된 금액이 시민 단체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저희가 시민 단체권을 구매했을 때 그 할인을 받기 위한 최소 몇 명이 들어가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네. 그렇다면 이 부서원이 몇 명 이상일 때부터 20명분의 단체 티켓 2장을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가라고 했습니다. 단 부서원은 10명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 빠진 부분이 저희가 쪼개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10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10명) 이상 동시 이게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문제를 보신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10명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봤을 때 10명 티켓권을 사면 저희가 10명 티켓권을 사면 지금 16,000원에 곱하기 10명에 지금 저희가 4분의 3만큼의 가격에 사게 되는 거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서 10명, 11명이면 1명이 내는 게 더 싸겠죠. 10명이 그냥 10명 티켓권 이걸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1명이 추가적으로 그냥 16,000원을 내는 게 20명의 티켓권을 사는 것보단 더 싸게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계산을 해주신다면 어차피 10명은요. 지금 16,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네 1.6만 곱하기 10 곱하기 4분의 3이라는 금액과 저희가 봤을 때 1.6만 X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더 작아야지만 유리한 거겠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형태를 지워지고 계산을 해주신다면 7.5보다는 X가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X는 10명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인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7.5명보다 커야 되므로 답은 18명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10명 따로 10명 따로 한다면 여기 있는 금액이 여기다 저희가 봤을 때 20명인 분의 금액이 나오겠지만 지금 동시에 같이 들어간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봤을 때는 10명만 따로 확인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 문제 경우의 수 문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전자는 토요일에는 2명의 사원이 당직 근무를 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S전자의 B팀에는 총 지금 8명의 사원이 있는데요. 앞으로 3주 동안에 당직 근무를 선다고 했을 때 그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랬을 때 우선 2명이 당직 근무를 쓰기 때문에 8명 중에서 저희가 2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요. 그리고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을 뽑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가 없으므로 지금 300분의 1 둘이 A, B, C, B, C, A 어차피 똑같은 경우니까 맞죠? 그렇게 뽑아놓고서 다시 또 나열을 한다.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헷갈리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저희가 1, 2, 3, 4, 5, 6, 7, 8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2명씩 지금 묶어 놓기만 하는 거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아니라 둘 우선 일할 사람을 뽑아 놓고 그리고 나서 몇 번째 주에 할지 배치할 거야.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 2를 묶어 놓고 5, 6을 묶어 놓고 7, 8을 묶어 놓는 경우와 7, 8을 묶어 놓고 1, 2를 묶어 놓고 5, 6을 묶어 놓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죠. 맞죠? 그러므로 저희가 여기에서 똑같은 게 둘 똑같은 게 3개가 있기 때문에 300분의 1을 나눠준 거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3개의 무리를 만든 후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3팩이 곱해져서 계산은 8C2와 6C2와 4C2만 해주시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7, 6 곱하기 5, 그래서 4 곱하기 3 이 형태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2를 저희가 이렇게 다 지울 거고요. 6, 5, 30, 4, 3, 12 그래서 곱해주시면 86인가요? 그래서 8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아마 2520까지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여기까지가 분할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이 분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그래서 쪼개놓고 나서 배열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나마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네, 확률 문제입니다. 주머니에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10장이 있는데요. 3번 뽑는다고 할 때 1이나 2나 3이 적힌 카드 중에서 하나 이상을 뽑을 확률을 물어봤는데 지금 그러면 봤을 때 하나 이상을 안 뽑을 확률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 이상이니까 3개 다 뽑힐 경우가 있고요. 2개 뽑힐 경우, 1개 뽑힐 경우, 0개 뽑힐 경우가 있는데 하나 이상 뽑힐 경우는 여기 부분이니까 전체에서 0개 뽑힐 부분을 빼면 되겠죠. 식이 저희가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10개 중에서 처음에 아닌 게 7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뽑았는데 저희가 다시 안 넣는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9개 카드 중에서 저희가 6장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또 8장 중에서 5장. 여기 있는 경우가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나왔으므로 1에서 빼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산해 주신다면 여기서 2가 나올 거고요. 네, 여기에서 3이 나오고 약분하면 3이 나오므로 1 마이너스 저희가 24분의 7이 나오기 때문에 24분의 17이 나오게 돼서 답은 저희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이상이다. 적어도 하나 이상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저희가 봤을 때 대부분 중에서 하나나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막 5개, 막 6개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금 나오는 부분을 1에서 빼주신다면 조금 더 계산이 쉽게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네, 12번 자료의 변환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일반 고용 동향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요. 이를 올바르게 나타낸 그래프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용 동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고용 동향이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표가 5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얼마만큼 저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요. 맨 위에 있는 형태의 그래프에서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밋밋한 경우가 있고 꺾여 있는 경우가 존재하겠구나. 그러면 이 경우로서 이 두 경우와 이 큰 나머지 세 경우를 구분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3년인 경우를 확인해 주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여기 있는 3개 중에서는 나머지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저희가 이제 비교해 주거나 혹은 여기 있는 부분을 비교해 주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포인트 부분을 조금 잡아주시고 다시 앞에 부분을 확인하셨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위에 있던 그래프가요. 이렇게 거의 완만한, 지금 2000년을 기준으로 거의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중간에 과대 낙폭 같은 게 없으므로 1번과 2번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나오는 1번과 2번 같이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3번, 4번, 5번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가 이제 나머지 형태를 보신다면 여기 부분에서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없었는데 2000년대부터 여기 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의 차이가 저희가 아까 3번, 4번, 5번에서 부분에 저희가 맨 밑에 있던 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그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는 2000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여기서는 1990년도, 여기서도 1990년도부터 시작했으므로 그게 언제 나왔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 그래프와 비교해 보시면요. 저희가 봤을 때 2000년도부터 여기 앞에 있는 2000년도부터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없죠. 2003년과 2000년도를 비교해 주신다면 아마 답이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잘 안 나왔지만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나왔지만 저희가 2000년도와 2003년부터 시작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이구나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러지만 저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조금 낙폭이 있었나 그런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똑같이 나와 있는 형태로 보여지므로 그걸 찾긴 힘들고요. 만약에 차이점을 본다면 여기 2004년도에 차이점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여기 부분에 차이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답이 3번으로 나올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실 게 자료의 해석인데요. 자료 해석을 보신다면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 하고 저희가 이렇게 표가 나와 있겠죠. 그럼 표를 같이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선지를 봐주신다면 3년간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인천, 경기다. 서울, 인천, 경기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당구장 모양 이 표시를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미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는 부족만큼 교부세를 지급해 줄 거다. 그런데 재정력 지수는요. 기준 재정 수입액 나누기 기준 재정 수요액입니다. 그러면 수입액이 더 크다면 수입이 더 크다면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근데 수입액이 더 크다면 1보다 크겠죠. 근데 수요액이 더 크다면 1보다 작게 되겠다. 결국엔 여기 있는 부족분만큼이 생긴다는 거는 수요액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재정력이 1보다 작으면 지원을 받을 거고 1보다 크면 지원을 안 받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7년, 18년, 19년 또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원받지 않을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보다 작게 나오므로 지원을 받겠구나. 그러므로 1번 보기는 저희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번 3년간 충북은 저희가 전남보다 기준 재정 수입액이 내년 많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입액을 수요액으로 나눈 비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액이라고 하는 디테일한 금액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보기를 조금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3번을 보시면 3년간 재정력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이 유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재정력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감소해서 아니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감소하고 대구도 지금 인천도 지금 계속 다 감소하고 있죠. 네,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경기가 증가했고 감소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강원도 감소했고 충북이 지금 감소했고요. 충남이 증가했고 감소했고요. 지금 전북이 저희가 증가하고 전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남도 봤을 때 증가하고 감소했기 때문에 안 된다. 전북만 가능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 보기도 마저 보신다면 3년간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알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정을 얼마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도 저희가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번을 보시면 3년간 대전과 울산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매년 서로 동일하다면 지금 대전과 울산이 동일하다면 재정 수요액은 대전이 울산보다 항상 많다라고 했는데 수입액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수입액이 일정한데 수요액에 따라서 여기 수치가 정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분자는 똑같은데 만약에 분모가 크다면 전체적으로는 작아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분모가 작아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므로 지금 서로 반대가 됐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에 유형 15번의 답은 3번이라 체크할 수 있겠고 요렇게 비율이 나왔을 때 금액으로 물어보는 보기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 주시는 형태와 그리고 이렇게 비율적인 형태가 나왔을 때
고정되어 있다면 분모가 커질 때 전체는 작아지고요. 분모가 작아질 때 전체가 커진다는 이렇게 상대적인 것도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